3일간 치열했던 정진 현장인 상월선언 천막법당이 철거됐습니다. 무문관은 사라지고 원령만이 남았습니다. 별사대중들은 철거 현장을 돌아보며 정진의 열기가 한국불교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대해 스님의 영화 산상수훈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외교관들과 유엔 관계자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92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떠오른 대해 스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수자 정명 스님의 첫 책이자 유고집이 출판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일기를 통해 수행자의 고뇌가 오롯이 전해지며 진짜 정명 스님과 마주 앉게 되는 책 수자 정명을 소개합니다. 불교 총지종이 부산 동구의 교화 거점이 될 법성사를 낙성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로 신축된 법성사는 탈종교 시대에 휴식의 공간이자 수행의 공간으로 새로운 교화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입니다. 지연 스님은 BTN의 지난 25년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상의 힘을 느꼈다며 감동을 주는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상월선언 천막법당이 철거됐습니다. 3개월 동안 9명의 수행자들을 위해 비와 바람, 눈을 막아주던 기자재들은 다시 무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한국불교의 원령만이 남았습니다. 자승스님은 철거된 현장을 찾아 지난 3개월을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선언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루 한 끼를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이자 세상과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배식구를 포함해 비닐과 천들이 뜯겨나갑니다. 외호 대중들의 염원으로 가득했던 펜스는 소원 등을 달았던 흔적들만 남아 여기가 정진 현장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4일 자승스님은 3개월 동안 정진했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철거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승스님은 3개월 정진 기간 중 폭우가 쏟아져 걱정으로 밤을 지냈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이게 내리칠까 봐 진짜 걱정을 많이 해서 한 이틀간 그렇게 폭우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괜한 걱정한 거지 했다. 이게 터지면 이게 큰일 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길게 돼 있었는데 이 안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터져도 나 있는 쪽을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다른 사람들 다치면 내가 책임이 커가지고 이게 터져도 나 있는 쪽을 쳐라.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런 기도까지 했어. 자승스님은 천막 법당 바로 뒷산에 올라 빈 공터를 내려다보고 새롭게 들어설 법당과 선방을 구상했습니다. 상월선언 총도감 해일스님은 상월선언에 들어설 법당과 선방에 대한 설계도도 수개월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승스님과 함께 수행에 들었던 호산스님도 현장을 돌아보며 외호 대중들이 응원을 하러 찾은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봤다며 시원섭섭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할 때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뭐 마음으로는 느꼈지만은 끝나고 나서 결사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철거되는 좀 현장도 좀 보고 싶고 결사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자리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한편 9명의 정진하는 스님들의 외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염불하며 힘을 보탠 상월선언 노전 환풍 스님은 법당이 없어진 현장을 돌아보니 더욱 치열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지난 3개월을 회상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더 이 허물기 전에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허물고 나니까 좀 정기를 올바르게 못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90일에 치열했던 정진의 현장은 무로 돌아갔지만 지난 겨울 뜨거운 정진의 열기와 환희심은 한국 불교를 변화시킬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해 스님이 만든 그리스도교 영화 산상수훈의 시사회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스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모든 종교의 본질이 똑같다는 것을 입증하고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총 92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영화로 아름다움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스님의 대표작 산상수훈이 유엔본부에서 상영됐습니다. 지난 3일 세계 종교화합 주간을 맞아 유엔본부 제12회의장에서 영화 산상수훈 시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신학대학생 8명이 동굴에 모여 성경과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상 이면의 본질을 탐구하는 산상수훈은 2017년 12월 개봉 이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현재까지 상영되고 있으며 작년 4월에는 미국 LA에서도 개봉됐습니다. 산상수훈은 모스크바 영화제, 베오그라드 영화제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2018년 황금촬영상 영화제에서는 신인 감독상, 신인 나무상, 황금촬영상 은상 3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창조하는 현상 이면의 본질에 대한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현상 이면에 안 보이는 본질을 알아야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를 스님이 성경을 통해서 논증한 것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해결 안 되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영화경입니다. 시사회에는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UN 제3위원회 외교관들과 UN 종교 NGO 관계자들이 참석해 극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대스님과 외교관, NGO 관계자들이 모여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각 나라 대표들이 영화 산상수훈을 보고 유엔이 존재하고 유엔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서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던 문제들을 영화에서의 본질로 해결한다면은 모두 다 가능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시 유엔 관계자들은 큰 시야로 보는 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엔 대표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제대로 인정을 한 거죠. 대스님은 차기작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는 영화로 다시 유엔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의 특성을 108가지로 나눠서 이제 108 생명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08 생명법으로 일반인이 바로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예술을 다음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모델로 자신을 자유자재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또 유엔에 올 생각입니다. 산상수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2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많은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명실상부한 세계적 영화감독에 오른 대스님이 어떤 차기작으로 관객을 만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원한 수좌, 봉암사 수자 정명대종사를 일컫는 대표적인 말인데요. 생전 어떤 자리와 권위도 마다한 정명 스님은 언론 인터뷰를 수락한 일이 거의 없었고 대중을 위한 법석에도 잘 앉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은 저서도 없고 오직 자신의 행으로만 보였는데요. 이런 정명 스님의 첫 책이자 유고집이 출판됐습니다. 수행자의 고뇌가 오롯이 전해지며 진짜 정명 스님과 마주 앉게 되는 책 수자정명을 하경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출가 60여 년 동안 수행에 몰두해온 정명 스님은 평생 선방 어른을 위한 어떤 대우도 마다하며 수자로 남을 것을 고집했습니다. 영원한 수자는 정명 스님을 일컫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됐습니다. 생전 언론 인터뷰를 수락한 일이 거의 없었고 대중을 위한 법석에도 잘 앉지 않아 남겨놓은 저서도 없습니다. 그런 정명 스님의 일기와 법문 몇 편을 묶은 첫 책이자 유고집이 출간됐습니다. 책 수자 정명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심 내용은 단연 스님의 일기입니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30여 년간 스님이 남긴 일기 가운데 엄선한 70편의 글에선 세간을 초월한 경계에선 도인 대신 현재를 끊임없이 번민하는 인간 정명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대중처소로 자리를 옮기며 자신을 바라보는 후학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변멸하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걱정하는 대목에선 진짜 정명 스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루 12번 참회도 부족하고 100번을 새롭게 다짐해도 오히려 모자란다. 수자의 마음속에 안이함이 자리해선 안 된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자긍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수자의 가슴은 1000개의 칼이요 만장의 얼음이어야 한다며 또다시 수행의 출발선에 세우는 모습에선 진정한 수행자이자 사표로 여겨지는 정명스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행 길 자체가 기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스니란 의식 상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책에서 읽고 생각하고 맞아. 일체 번뇌를 버리고 청정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나는 그런 길을 추구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북돋우고 격려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서는 간이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방향은 잡을 수 있고 기본적인 준비는 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공부의 기본적인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이 길이 고행의 길이 아니고 환희의 길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책에는 선방에서 수행자들에게 종종 했던 짧은 법문들도 담겼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스님이 깨달은 불법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법문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생생합니다. 어떤 사족도 달 수 없을 만큼 간결한 문장마다 서려있는 스님의 치열한 삶은 거울이자 빛이 되어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창종 50주년을 앞둔 총지종이 부산 법성사 불사를 회항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다소 생소하지만 저출산, 탈종교 시대에 새로운 교화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해 현대인들의 휴식의 공간이자 수행의 공간이 될 정만입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대중이 다 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하오니 이 법성사가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창종 50년을 1년 앞둔 불교 총지종이 불심도시 부산에 밀교 홍보와 제도약을 위한 포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총지종은 13일 부산 초량동에 위치한 법성사에서 종령 법공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종회의장 우인정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성사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작은 법당이지만은 이 법당의 교도수가 넘쳐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교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기 7년 7월 자재서원당으로 개설된 법성사는 총기 9년 초량동으로 이전해 부산 동구지역 교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탈종교 시대를 맞으며 인구 감소와 늦어지는 지역개발, 변하지 않는 법성사의 모습은 교화 증진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법성사는 지상 14층의 주상 복합 건물로 신축해 지난해 11월 불사를 회항하며 부산 동구의 교화 거점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법성사도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종단이 지향해야 하는 그 모범적 실천들을 앞세우며 불교 총지종의 새로운 교화지로 거듭나도록 영맹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의 불교와 불교의 생활화를 종단 지표로 삼고 있는 총지종은 법성사의 헌공불사로 도심 속 힐링 사찰로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의 공간이자 신행의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성사의 현대적인 변화는 부산역과 지하철 등 교통의 용이성, 인근에 위치한 북한 개발 등 지역 발전과 함께 도심 속 밀교 홍보로 종단 50년을 넘어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성사는 꼭 교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행 공간을 떠나서 넘어서서 보살님들이 어떤 전국에서 오는 보살님들이나 또 지역 보살님들한테 휴식도 제공하면서 또 수행 공간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원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총지종은 현대적 건물로 부산 도심에 세워진 법성사를 통해 밀교 홍보와 교화의 기운이 퍼져 전법의 요람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승부종찰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는 지난 14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회주 지현 스님을 전계율사로 해림, 무일, 임법, 인석, 성천, 지성, 용희, 법인 등 8명의 스님에게 율맥을 전수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율맥을 전수받은 스님들은 계율과 선정, 지혜를 균등히 닦아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제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전수된 율맥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우바리 존자에게 전해지고 이후 중국의 남산도선 원조영지 율사와 한국의 자장율사, 진표율사에 이어 해관, 보담, 석교, 재월, 보성, 선흥 지연 스님에게 전해진 계율입니다. 불교계 환경운동가 법일 스님이 화순 시저감에서 죽은 반려동물과 구제역으로 살처분당한 동물들을 위한 반려동물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천도제는 죽은 동물들의 넋을 달래는 축원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독, 신도회장의 발언문 낭독, 씻김군 무용, 봉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난해 화순 시저감으로 온 법일 스님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동물들이 생명 존엄의 관점에서 인간과 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이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은 지난 13일 경내 법당에서 불기 2564년 경자년 동안거를 회양하고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는 주제로 3개월간의 수행기를 이야기하는 특별법회와 증문즉서를 진행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부처님이 이루신 견성성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롯이 용맹정진하며 일심으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6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자치주 내 감염 사례도 20여 건에 달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불교계는 40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800여 벌의 가사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59,8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스촨성 티베트 자치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17건으로 급증했다고 국영 캄파TV가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제타우 지역이었으며 다츠도, 세르타, 갸룽 지역에서 각각 2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13명은 남성이고 4명은 여성이며 13세에서 66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구 내 티베트인은 마을과 도시, 중국 간 여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한족 등이 어려움 없이 라사로 들어오고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또 우한발 라사행 항공편 운항은 중단됐지만 중국 도시에서 라사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계속 운항 중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방콕 남쪽의 착땡 사찰이 40여 톤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재활용해 가사 800여 벌로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착땡 사찰은 2년여 동안 남태평양에서 태국으로 유입되는 40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방콕 차오프라야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음식과 옷 대신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병을 보시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대양관리단에 따르면 태국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5위로 태국 불교계는 세계 환경 위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입니다. BTN 개국 당시 첫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지현 스님은 방송 포교는 물론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BTN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은 BTN이 개국했을 때 첫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며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또 본사의 전 대중이 참여한 새벽 예불과 쉽게 볼 수 없는 큰 스님 법문, 아름다운 사찰의 풍경을 BTN 개국으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영상 나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모든 불자들이 바랐던 영상이 TV 화면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연 스님은 BTN은 지난 25년 동안 영상 포교에 힘써왔다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상의 힘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을 누비며 취재하고 전한 뉴스와 영상들은 한국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반 시청자가 갈 수 없는 곳들을 BTN이 많이 다뤘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방송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영상 포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도 BTN을 즐겨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도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지연 스님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법회를 보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TN이 전국의 어린이 법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낸다면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법회를 보는 스님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이가 많고 적고 생각하지 않고 한두 명인 따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일요일 날 스님이 법회 보는 모습들, 이런 것을 잔잔하게 감동으로 좀 만들어내면 어린이 포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연 스님은 영상을 통해 활발한 포교와 전법에 힘써주고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BTN이 돼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BTN은 이제 25살 먹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푸른 가슴으로 또 맑은 눈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청년 BTN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이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다큐멘터리와 생전 법문, 대담 등 특집 프로그램을 TV와 라디오로 방송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부작 인연 그리고 법연, 법정 스님 편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6시 30분 방송됩니다. 법정 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시봉했던 상좌 스님들을 비롯해 인연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와 생전 영상을 통해 법정 스님을 기립니다. 다시 보는 법문 법정 스님 편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밤 11시 20분 찾아갑니다. 법정 스님의 길상사 정기 법문부터 대중 강연까지 생전 대중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강조했던 감로 법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다큐 불이람에서 만나다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에 선보입니다. 스님의 평소 모습과 너무도 닮은 곳 불이람에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통해 스님을 추억해 봅니다. 특집 다큐 비구 법정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방송됩니다. 법정 스님 원적 1주기를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원적부터 연결 다비식 모습과 스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특집 대담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세상은 오는 19일 밤 10시 30분 찾아갑니다. 1996년에 제작된 법정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법정 스님의 조용하고 부드럽고도 전곡을 찌르는 간결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특집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는 오는 22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9시, 23일 오후 5시 방송됩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 주최하고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는 법문 채널과 울림 채널을 통해 법정 스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집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6시간 다시 듣는 법문은 오는 19일 오후 12시 법문 채널에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마음 읽어주는 스님 법정 스님 편 스스로 행복하라는 오는 19일 오전 7시 찾아갑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